네, 안녕하세요. 켄트김입니다. 오늘 저희 용기백배 쇼에서는 이봉구 대표님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봉구 비어가 떠오르네요. 아마 그 봉구 비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대표님인데 오늘 이봉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봉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봉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긴장되시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아무 뜻 없습니다. 어리버리 BK, 제 별명입니다. 어리버리 봉구라는 뜻이죠. 어리버리 봉구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다,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유명인으로 가수 인순이,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가입을 했고요. 저는 2016년 4월 달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용기백배 제가 30번째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 강의는 용기백배 출연 사상 처음으로 어리버리한 사람이 나와서 어리버리하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출연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리버리한 사람이 나와서 오집지 않게 자기 자랑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은 이 강연 제목이, 이 강의 프로그램 제목이 용기 100배, 그래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미쳐봐야 남는 장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어리버리 봉구가 어떻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는지 제 인생 얘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현재 세무법인 석성 경기 북부지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12년 됐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전임교수, 그리고 베스트마인드 스피치 리더십 센터 교수를 하고 있고요. 세무사업을 하기 전에는 국세청에서 제가 한 19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카네기 연구소 전문 강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기업회계 가이드북에 4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하다는데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달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고 찍은, 저희 사무실에서 찍은 기념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중소기업 탐방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웅지세무대학에서 스피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제가 좀 유명해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우시면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 국세청에서 1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당시에 저는 상당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뭘로 유명했느냐고요? 예, 저는 정말 국세청에서 19년 근무하는 동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리버리 봉구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어리버리했냐고요? 제가 국세청 공직생활 19년을 처음 시작한 곳이 성남세무서였습니다. 당시 성남세무서 근무할 당시에 제 짝꿍이 김예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양시에 있는 동고양 세무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 개미산 이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봉구야, 나랑 복도에 나가서 얘기 좀 할래? 저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도대체 감을 못 잡았어요. 이 친구가 아침에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 좋은 일 있나? 영문도 모르고 복도로 따라 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봉구야, 너 내가 친구로서 하는 얘기인데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을 거지? 아, 무슨 얘긴데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제 회식하러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계장님, 과장님하고 한 택시를 탔어. 야, 근데 너 봉구 관리자분들이 네 걱정 엄청나게 하시더라. 아유, 저 어리비리하고 어리버리 봉구 저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벌게지고 눈코가 눈 껌뻑껌뻑하고 뭐 하나 보고를 하나 제대로 하나 교육을 제대로 할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저거 국세청에 저 어리버리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야, 봉구야, 남자답게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질러버리란 말이야. 아,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 내가 어저께 들으면서 내가 막 민망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 봉구야,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봐. 큰 소리 질러버려. 그 얘기를 친구는 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유의 자존감이 땅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요. 그 후에도 저는 제대로 뭐 하는 그 공직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막상 제가 직원들 앞에서 업무 뭐 전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이봉구입니다. 이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눈만 껌벅, 큰 눈을 껌벅껌벅 뜨고 제대로 상황, 뭐 연습은 제가 많이 했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안 떨고 잘 전달을 하려고. 근데 그냥 제대로 횡설수설하고 덜덜 떨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뒤에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야, 이봉구 서류 가져와봐. 가지고 서류를 뺏어다가 계장님, 과장님이 재전달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달 교육을 또 직원 업무 교육을 또 해야 될 그런 날이었는데요. 전날 그 버스를 타고 퇴근하면서 아, 이 버스가 차라리 굴러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또 망신당하는 일은 없을 텐데. 이렇게 제가 공직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제가 부평에 살을 때, 인천에 살을 때요. 부평역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맨날 고개 숙이고 덜덜 떨을까?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명인사였는데요. 제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살 수만 없지 않느냐. 나도 살 길을 찾아 살아야 된다 해서 정말 방법을 찾은 것이 세무사 시험이었습니다. 공직생활 매일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할 수는 없다. 뭔가 잘하는 것은 있어야지.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리버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무려 7번을 떨어졌어요. 1년마다 있는 시험을 7번을 떨어졌고요. 15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세무사 합격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19년간의 공직 생활을 박차고 저희 세무사 사무실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마지막 근무지가 고양세무서였었는데 고양세무서 직원들이 또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이봉구 저 어리버리 저거 나가서 세무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맨날 저거 덜덜덜 떨고 저거 얼굴 벌게 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제가 어느 사장님을 소개를 받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나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갔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이 봉금 다 해가지고 또 세금은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덜덜 떠는 제 모습에 그 사장님께서 한 2분 정도 지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저 세무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분과 저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부터도 어리버리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얼굴 벌개지고 그런 세무사한테 누가 맡기겠습니까, 일을. 저하고 27년간을 한 입을 덮고 자는 저희 집에 김 여사라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밥을 굶을까 봐 그래도 공직 생활할 때는 밥은 먹여줬는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밥 굶어 죽게 생겼다. 걱정이 돼가지고 저절로 5kg가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 한 달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5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명 인사였습니다. 공직 생활할 때. 그렇게 유명 인사였는데 어느 날 제 삶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을 만나면서 제 삶은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분의 이름은 에밀 쿠에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고요. 약사셨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에 어느 날 한밤중에 대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아들이 죽어간다고 제일 빨리 약 좀 줘달라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 조제할 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애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밀가루를 조제약이라고 거짓으로 이 약 드시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 날 이분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유, 약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그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 쿠에가 이 가짜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죠. 그래서 이분이 에밀 쿠에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이분은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에밀 쿠에의 플라시보 효과와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기암시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 다 같이 이 화면을 보시는 분, 다 힘차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봤더니 동창 녀석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봉구, 어리버리 봉구 맞냐, 너? 야, 이 자식 이거 정말 엄청나게 변했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기적의 자기암시문을 매일매일 하면서 정말 제 삶은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10년간 매일매일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자기암시했던 내용입니다. 자, 교수 박사학위 취득하기. 두 번째, 4개국어 구사하기. 세 번째, 명강사 되기. 벌벌 떨지 않고 남 앞에서 말을 잘하는 명강사 되기. 또 책의 저자 되기. 이렇게 매일매일 미래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암시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꿈들이 이루어졌죠. 기적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10년 전에 저는 야간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리버리 봉구가 어떻게 저의 꿈들을 이뤘는지 제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꿈들을 이루고서 저의 10년간의 꿈을 이루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되겠다. 야, 뭐 교수가 뭐 대단하고 박사학위 취득하면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왜 제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한 2시간 동안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은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아니 졸업식 날 왜 울어? 남자가 왜 졸업식 날 울어? 반문하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중학교 입학이 좌절돼서 그 당시는 이 성남시가 그 옛날에 철거민촌이었습니다. 철거민들 이주 단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중학교를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날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야, 내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른이 됐으면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울었어요. 한 2시간 동안을.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등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학력 인준이 되지 않은 고등국민학교, 정규학교가 아니죠. 지금은 고등국민학교가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고등국민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수급 못 해온다고 날마다 총무한테 얻어맞았어요. 또 신문 배달 부스 떨어져 나가면 이 어리버리한 자식이 맨날 배달 부스 떨군다고 또 맨 얻어 터지고. 지금 같으면 알바하면서 얻어맞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맞았어요. 저는 매일 맞는 총무가 두려웠지만 총무 얼굴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맞았다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특히 부모님한테는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했죠. 그렇게 어렵게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제가 공장을 취직을 했어요. 집안에 워낙 아버지가 이중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특별한 직업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들어갔고 또 배우고자 하는 욕망에 야간 상업전수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신화교역상사라고 하는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공원 생활을 했는데요. 이 과정이 그 꽃공장, 가짜 꽃 조화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 철사에다가 종이를 감는 이 고속으로 이제 사기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철사가 사기구멍을 통과하면서 순간 매듭이 잘못 지어지면 그냥 타다다닥 하면서 사기가 박살이 나면서 튀어나가요. 그때 이 피부에 맞으면 살갗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공정이었고요. 실제로 제 동료는 눈에 맞아서 눈에 실명을 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학업은커녕 집안에 그냥 생계를 걱정해야 될 사정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공장장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4시 반이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4시 반이면 공장 일을 마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야간 학교를 가죠. 그때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쪽 하늘에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든지 배움을 이어갈 거야. 대학을 나오고 야간대학원을 나와서 꼭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과정을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그때 목표를 세운 것이 제가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5년 6개월 동안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일산에서 대학원이 있는 성남까지 전철로 왕복 4시간 동안을 전철로 통학을 하면서
주말에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주말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 대학원을요. 주말에 집에 오면 한밤중이 됐죠. 한 9시,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기도 했고요. 몸살 기운이 밀려와서 닝게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교수 박사 학위를 받고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세무회계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또 다른 목표가 4개 국어를 구사하기였었는데요. 이 4개 국어를 구사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4년도 9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시대가 올 것이다.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서울이 될 것이다. 비행기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사는데 그 서울은 허브 도시가 될 것이다.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에, 대한민국은 인적 자금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어에 도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내가 그동안 어리버리하게 덜 남의 눈치나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정말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4개 국어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영어 공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것이 영어 메모장입니다. 저는 늘 이 영어 메모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보고요. 식당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도 보고요. 전철 안에서도 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매일 영어 메모장을 보니까 저희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사장님께서 아니 선생님은 뭘 그렇게 매일 열심히 보십니까? 해서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차 한잔 마시러 오셨어요. 큰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고맙게도 저의 거래처 사장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시면서 고맙게도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저는 잠잘 때도 이어폰을 꽂고 잡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영어 강연을 들으면서 자고요. 반신욕을 하면서도 잉글리시 앱을 틀어놓고 반신욕을 하고요. 또 아침이면 외국인하고 10분씩 전화통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것이 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영어 아닙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늘질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스텝 바이 스텝 언젠가 될 것이다. 해모로 바위를 깨는 것이 아니라 빗방울을 바위를 쪼개듯이 하루하루 하다 보면 반드시 될 것이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다른 사람 타인의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참 여러 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연구 대상이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이웨이 제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슴 속에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10분 동안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프리토킹이 처음 된 날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건물 옥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와 내가 드디어 해냈다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기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국 세무사회에서 국제 행사를 치른 적이 있어요. 어떤 행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세무사들이 다 모여서 세무사 정상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온 세무사하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중부지방 세무사 한모 세무사님이 와 이봉구 세무사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언제 영어를 그렇게 배웠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세무사회에 영어를 잘하는 세무사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요. 독일 세무사하고 영어 회화를 했던 그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야, 하면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지금 중국어에 제가 도전해서 SHK 5급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5급은 회화가 가능한 상태고요. 저는 내년도 2017년 학년도에 웅지세무대학에서 중국어로 세법을 강의할 생각에 지금 온몸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설레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본어에 도전해서 일본어 초급 과정을 공부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발을 정자로 제가 유리독 할 때마다 이렇게 발을 정자 한 획을 긋습니다. 한 번 읽으면 하나, 한 번 긋고 다시 읽으면 또 한 획을 긋고 37번을 걷습니다. 37번을 봤다는 얘기죠. 37번을 봤더니 교재가 너덜너덜 걸레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봉구 세무사 당신처럼 바쁜 사람이 언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시작하면 처음에 그 기차를 움직일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일단 기차가 출발하면 작은 에너지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도전을 하고 그러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처음에 일본어 초급을 이리도 갈 때 1년 걸렸습니다. 근데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3개월, 보름, 3일. 지금은 하루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덜덜덜 떨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잘하는 명강사 되기였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강의 연습을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사는 저희 고모님한테 고모, 경로당에 어르신들 좀 모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한 30분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강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시면서 한 반 정도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들어오세요. 나머지 앉아 계신 분도 막 그냥 하품을 하시고 급기야 한 분이 강사님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도 포기하고 야 강의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모이면 제가 사람을 모아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저희 딸내미하고 집사람 소파에 앉혀놓고 연습도 하고요. 딸내미 친구 저희 사무실로 같이 오라고 해서 연습도 하고 제가 운동을 하는 일산의 월드짐에서 직원들 앞에서 제 강의 잘하는 제 강사인데 제 강의 들으면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저를 또 과대 포장을 해서 강의 연습을 했는데 강사님 내용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월드짐에 스낵바 사장님이 계신데 하루는 스낵바 사장님이 세무사님 제가 발전을 위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강의 너무 재미없대요. 지루하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카네기 강사 라이센스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전 세계에 카네기 교육이 있는 어느 곳에 가도 제가 카네기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라이센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대중 앞에만 서면 덜덜 떨고 버벅거리고 하던 제가 지금은 직업 강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저의 경험을 책으로 쓰는 것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니까요. 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제 경험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 제목도 미리 정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산다. 아침마다 다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와, 내가 드디어 책을 썼어.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 와, 영어로도 번역되고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와, 신난다. 내가 인쇄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어. 와, 신난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어리버리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요약, 제 살아온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구, 너는 어리버리하고 부족해.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뒤로 가진 않았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세계 추남협회 명예본부장이시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추남협회 회장에 한번 출마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빨리 가진 못한다. 비록 천천히 가지만 나는 뒤로 가진 않는다. 저는 오랜 세월을 어리버리하다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